오늘 이 시간에는 조만간 12월 5일에 시행이 될 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이 시나리오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난주에 이제 잠깐 언급한 이 CII 규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이번에 발의한 EU가 발의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내용은 말 그대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재 유럽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 또 이제 항구를 통해서 원유 수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12월 5일부터는 이 해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전면 수입 금지를 하고, 반면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하는 물량은 이제 허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러시아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현재 러시아가 중고 탱커를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선박수는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을 거고, 유럽이 사주던 원유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구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톤마일이 더 늘어나면서 탱커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떨까요?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면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무조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반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만간 시행될 이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 물량은 크게 감소할 거고, 이로 인해 해상 원유 물동량 감소에 따른 탱커 운임 역시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의 기준으로 러시아는 대략 한 1000만 배럴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중에서 약 600만 배럴이 바다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앞으로 러시아산 원유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수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먼 항해 거리에 따른 선박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유럽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물량을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저 멀리 있는 이런 아시아 국가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균 항해 시간이 늘어날 거고, 러시아가 목표한 일일 수출량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햄버거 공장에서 경기도 수원에다가 하루에 햄버거 50만 개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트럭 한 대당 실을 수 있는 햄버거 수는 10,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회사가 보유한 트럭이 10대라면 트럭 한 대당 5번을 실어 날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햄버거 납품 지역이 수원에서 이 부산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트럭 한 대당 5번을 실어 날라야 하루 물량을 납품할 수 있지만, 거리가 이런 식으로 더 멀어졌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실어 날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0만 개를 납품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트럭을 구매하거나 납품하는 햄버거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 표를 보시면, 물론 이거는 단순히 예상치긴 하지만은 현재는 평균적으로 한 160일 정도 걸리는 항해 기간이 추후에는 360일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리랑 또 시간만큼 탱커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 정도의 부족한 그 탱커를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현재 러시아가 생산하는 이 원유 수출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이 해상 원유 물동량 감소에 따른 탱커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향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면 톤마일 증가로 인해서 러시아는 더 많은 탱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적정 수준의 탱커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 하루 원유 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탱커 운임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중국이 과연 러시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현재 널리 알려진 견해 중에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수입을 해줄 거고, 필요하다면 선박도 빌려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보시는 건 중국의 대표 해운사인 이 코스코를 포함한 이 탱커 함대 분포 현황인데요. 이 탱커 전체의 80%가 VLCC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재 러시아 항구에서는 VLCC가 입항할 수가 없죠. 이 VLCC 입항이 가능하려면 수심이 대략 25m 정도는 돼야 되지만은 이 러시아 항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준다고 한들 러시아는 VLCC보다 작은 이런 선박들로밖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량의 함대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생산량을 충분히 수출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이 그 VLCC를 이제 최근에 적극적으로 구입했던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이 중동에 있는 페르시아만에서 원유 수입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페르시아만은 이제 VLCC 운항이 자유롭고 특히 이제 추후에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이란산 원유 같은 걸 대거 수입하기 위함이지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위해서 활용하는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중국이 그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대부분은 동쪽에 있는 이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중국이 좋은 마음을 먹어서 이제 수입을 늘리고 싶다고 한들 이제 나머지 물량은 뭐 흑해나 발트해,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항구들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VLCC가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중국도 이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면 이제 향후 러시아산 원유 생산량이 이제 크게 감소할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런 감소 현상이 좀 벌어진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이제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 러시아가 생산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면 이제 인도나 브라질 같은 더 먼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터키나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가까운 국가들의 이제 주력으로 수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원유 운송량은 그대로인 반면 탱커 수요는 늘어나니까 당분간 운임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인도나 브라질은 그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만큼 이제 그 지역이 멀면 멀수록 톤마의 상승에 따른 탱커 운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점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그 CII, 그러니까 이제 탄소 집약 지수 규제인데요. 지난주에 나온 기사였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가 이제 CII 규제가 만능일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없는 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이 규제가 더 이렇게 타이트해져서 강제성이 수반되면 모르겠지만은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이 CII 규제가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죠. 따라서 이제 조선해운업을 뭐 초장기적으로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이 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로 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도를 이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추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CII 규제가 이제 현재로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